카메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돌PD입니다. 혹시 풍경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때 뭔가 좀 부족하고 밋밋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도는 단순히 사진의 배치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아주 쉽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도의 유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는 프로 사진가분들이 사용하는 좋은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사진과 영상이 훨씬 멋있게 변할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좋은 사진은 뭘까요? 바로 주제가 잘 전달되는 사진이겠죠. 작가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풍경이든 인물사진이든 내 눈에 그냥 보이는 걸 그대로 찍는 것과 그 중에서 의도를 담아서 정제해서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카메라 뷰파인더에 보이는 정말 많은 그림들 중에 뭘 더 꽉꽉 채워서 담느냐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덜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쉽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덜어내서 주제가 심플하게 부각되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게 바로 구도, 프레이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코만 찍어도 코끼리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인공과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그걸 받쳐주는 최소한의 조연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사람, 풍경, 동물, 건물 등 꼭 특정 대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빛이나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색감이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사진을 시작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결과물은 엄청 발전하시게 될 거예요. 좋은 사진은 100장 1000장 찍어서 한 장 건지는 게 아니고요. 고민과 경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만의 작품인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초보분들을 위해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사진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대상을 기준점으로 해서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을 정가운데 둘 건지 한쪽으로 뺄 건지 아니면 수직, 수평,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어떤 연결선 끝에 둘 건지. 그런데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은 화가 마음대로 구도를 만들 수 있지만 풍경사진은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야말로 자연스럽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책에 나온 구도에 딱 맞춰서 찍기가 힘들어요. 세트장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예시에 딱 맞는 풍경을 찾는 게 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알고 그중 일부라도 어떻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어떤 분야에서도 기본기를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전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찍어도 된단 말이야, 아니면 기본을 지키란 말인 건지. 재밌는 건 사진에서는 기본기를 일부라도 적용하면 일단 안정적으로 찍히게 되는 거고요. 반면 틀에서 벗어나도 아주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잘 표현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틀에서 벗어나는 그 어렵고 어렵다는 아이러니의 단계까지는 언젠간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실제로 많이 쓰이는 구도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사진을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경사진은 지평선을 따라 가로로 찍게 되면 광활한 모습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반면 세로 사진은 인물사진을 표현하기에 좋은데요. 빌딩이나 폭포 등 수직적인 형태는 세로 구도가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모바일 전용 플랫폼에 올리실 거라면 크롭을 생각해서라도 세로를 찍으시는 게 적합하겠죠. 하지만 풍경 속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로도 좋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사진 구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황금 비율, 대칭, 대각선, 삼각형, 원형, 곡선, 액자 구성 등등 정말 다양한 예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현실에서 찾아내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실제로 적용시키기 좋은 구도를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구도의 진리인 3분할 구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파생이 되거든요. 3분할은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3등분했을 때 그 선 위치에 풍경의 변화되는 지점을 두거나 혹은 두 선이 교차되는 네 곳의 포인트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배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꼭 풍경이 나뉜다기보다는 빛의 명암이나 색상이 바뀌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한 이 3분할은 사진에 안정감을 주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사진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구도입니다. 쉽게 가로, 세로 기준으로 해서 2대1 지점에 직선이 지나가게 하거나 선이 겹치는 포인트에 뭔가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근 쉬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3분할 구도 하나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네 포인트 중에 하나 혹은 두 곳 이상에 뭔가를 위치하게 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점과 점을 지나는 뭔가가 위치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수평이나 수직 구조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 스마트폰으로 찍으신다면 옵션에서 격자선을 켜게 되면 그 선 위치에 풍경이나 피사체를 겹치게 찍어보시면 좀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로 사진의 깊이를 더해줄 소실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실점은 평행선이 무한히 멀어지면서 한 점으로 모이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이 소실점을 활용하면 평범한 풍경사진에도 깊이감과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나 철도, 터널 같은 선들이 한 소실점을 향할 때 그 지점을 염두에서 배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실점을 위에서 설명했던 화면의 4곳 포인트 어디든 두게 되면 시각적으로 훨씬 더 균형 잡힌 구도가 되고요.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구도 잡을 때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3분할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구도가 사선 구도, S자를 포함한 곡선 구도, 원형, 그리고 대칭 구도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사실 이런 구도는 자연에서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구도라기보다는 사진을 찍는 위치에서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자의 시선에서 도로가 수직이나 수평으로 보일지 아니면 비스듬히 사선으로 보일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위치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찍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이나 시내는 구불구불한 곡선이죠. 그리고 산의 형태는 세모인 것처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3분할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런 여러 종류의 구도를 보신 느낌은 어떤가요? 어디선가 비슷한 사진을 본 것 같으시죠? 그래서 너무 정형화된 사진은 안정적이긴 한데 개성이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풍경사진은 스토리를 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경사진에도 작더라도 인물이나 새, 차, 건물 같은 포인트가 들어간다면 좀 더 생동감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만의 개성이 담긴 전문적인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용이 구도보다 앞서야 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구도의 예시는 어디까지나 초보 사진사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연습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사진에서 결국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의도가 담긴 주제를 잘 표현하는 거죠. 감동은 구도보다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나서 구도는 그동안 찍어왔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어울리게 한번 잡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색감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잘 드러나는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노출은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관점이나 스타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진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좋은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른 작가의 사진을 많이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시선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시도로 많이 찍어보셔야 합니다.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돈도 안 들고 효과적인 구도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의 일부분을 가로, 세로,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무엇보다 이야기를 담은 사진에 대해 눈과 머리로 먼저 고민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죠. 나만의 구도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눈만으로 힘들면 손흥민 세리머니 아시죠? 바로 직접 카메라로 찍기 이전에 시선의 결과물을 머릿속에서 미리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그 상상과 비슷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찍은 결과물이 비슷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이가 꽤 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눈으로 들어온 광경은 뇌에서 받아들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왜곡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렌즈는 사람의 눈과 달라서 보이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빛을 담습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나 의도와 가깝게 찍기 위해서는 폰으로 이리저리 구도도 바꿔보고 넓게 혹은 당겨서 찍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표준, 광각, 망원 렌즈가 각각 왜 필요한지를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이 정도 화각이면 내가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구나. 아, 이 렌즈는 좀 생각과 다른데? 이건 너무 넓게 찍히고 당겼더니 너무 플랫해 보이고 이런 감이 생기게 되죠. 시선과 의도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장비를 마련하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방법은 처음에는 사람의 시선과 가장 비슷한 화각인 50에서 58mm 정도의 표준 렌즈를 사서 적응할 때까지 충분히 찍어보세요. 사실 사진은 표준 렌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도 표준 렌즈가 자기의 시각의 연장이라고까지 했었죠. 만약에 휴대폰이면 기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2배 줌 정도 하면 표준 화각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좁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질 때 비로소 광각이나 망원 계열 렌즈를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그럼 또 그 렌즈에 한동안 적응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양한 렌즈로 시작하시면 사진 배우기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렌즈의 화각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요즘은 누구나 사실 카메라보다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더 많이 찍잖아요. 4천만 생활 사진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멋진 작품을 찍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셔터만 누르는 경우가 많지 생각보다 깊게 고민하고 찍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필름 사진을 주로 찍을 때는 한 롤에 36방밖에 없기도 했지만 필름 스캔 받는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찍을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는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편하게 찍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내용과 구도를 고심해서 찍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안전빵으로 일단 좀 넓게 찍어서 크롭한 다음에 색상 노출 조금 보정해서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정 기술만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게 다 환경이 바뀐 탓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사진과 영상에 대한 애정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리프레시도 되고요. 자, 오늘은 풍경사진의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